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번 시간에는 권리분석 공부하는 요령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권리분석은 대다수의 교육기관에서는 권리분석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저희 협회에서 얘기하는 바는 5%다. 왜 5%인가는 그 기초반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책상머리에서 1분에서 2분 정도 써먹는 게 권리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나중에도 이제 그 실무반 하면 배우시지만 자본 운영에 관해서, 또 물건이라는 게 보는 사람, 서 있는 사람에 따라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 또는 이제 특강에서도 설명드렸지만은 투자를 할 때 속옷을 입은 다음에 빤스를 입은 다음에 바지를 입어야 되는데, 바지 입고 빤스를 입으면 슈퍼맨이 된다 그랬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옷 입는 건 자유인데, 투자하는 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투자하는 순서, 이거 되게 중요해요. 뭐 땅 사지 말라 그랬다더라 누가, 그러면서 막 아무리 떠들어 봐도 당연한 거잖아요. 집 없이 차만 사면은 차 안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투자에도 순서가 있다. 그 순서라는 건 뭐죠? 부자가 되기 위한 순서입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단기간에 가장 적은 돈으로 부자가 되려면 그런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법을 지키려고 이제 마인드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권리 분석이 차지하는 거는 5%밖에 안 된다는 점을 알고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권리 분석이라는 거는 투자의 가능성, 이게 우리가 물어줄 돈이 있는가 없는가만 파악하는 선에서 끝날 것이지, 뭐 배당을 판사만큼 한다든가, 판사도 그렇게 못합니다. 다 밑에 있는 사무관들이 합니다. 법원 사무관들이 맨날 계산기 두들기고 그 짓을 하죠. 세무사 사무실 가면은 그런 계산 누가 할까요? 경리가 하고 세무사 여직원이 합니다. 세무사는 잘 몰라. 어디든 그렇습니다, 일이란 게. 그럼 권리 분석을 어디까지 어떤 목적으로 하냐를 제가 설명드렸을 때도 달리기나 뭐 박태환처럼 건강용으로 내가 수영을 배웠다 할 때는 그 건강용으로 하는 수영법이 따르죠. 부담 없이 신감 편하게. 근데 내가 금메달을 따려고 수영을 배운다 그러면 벌써 코치부터 외국 코치를 붙여야 돼요. 그 돈이 무지하게 들어가요. 이번에 뭐 김연아 하는 거 보니까 스케이트 타는데 돈이 그렇게 든다면서요. 그걸 외국 영화에서도 이렇게 나오던데, 그 스케이트를 하나 조달하려면 뭐 코치비, 뭔비, 해외 원정비 어디 가서 그 연습해야 되죠. 그 돈을 빌려서 뭐 1시간당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주고 빌린다더라고요, 개인으로 하려면. 그런 식으로 돈이 많이 든다. 그러니까 연습법의 목적에 따라서 바뀌더라. 그럼 우리가 하는 권리 분석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걸로 권리 분석 가르치는 교수가 될 거냐? 그러면은 이렇게 배우면 안 돼요. 교수가 저는 되고 싶은데요. 그럼 민법 먼저 배우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법. 그 다음에 그 강제집행도 민사집행법을 사서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깊이는 어디까지? 우리가 물고기를, 낚시를 던져서 잡아먹는 수준. 예. 물고기를 낚아서 생계를 연명하는 어부 수준이 아니고 심심풀이로 레저용으로 가서 딱딱 따서 먹는 그런 수준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공부하는 사람과, 야 죽어도 공부해야 되는데 책 두꺼운 거 가지고 뭐 용어 암기하고 있는 수준은 방향 설정부터 다르기 때문에 헛짓을 하게 된다. 그거 달달 외워도 안 외워져요. 민법 같은 경우에 우리가 10회독, 20회독씩 한 사람들을 1000명을 모아놓고 민법 시험 다 봐도 성적이 100점부터 40점, 50점까지 다 나와요. 10번 봐도. 근데 그 짓은 뭐하러 합니까? 예, 아시겠죠? 그 법은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권리 분석을 가장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설명하려면 어디서부터 알아야 될까? 예, 그 생각을 한 끝에 이제 이 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권리 분석, 등기부 권리 분석 들어갈 거고, 등기부 권리 분석은 이제 2시간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2번 진행되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2번 중에 오늘 한 번인데, 오늘은 첫 시간에는 물권과 채권의 효력까지. 물권과 채권이 어떤 거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거. 두 번째 시간에는 5분 쉬고는 담보물권, 용익물권, 말소 기준 권리를 짧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할 겁니다. 왜? 여기 담보물권이라고 있는 뭐 예를 들면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용익물권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거 지상권 같은 경우에 제가 민법 배울 때는 지상권만 가지고 한 3, 4주 갑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에 한 2시간씩 있으면 6시간씩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 지상권은 요렇다. 끝. 이러면 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자, 이제 물권과 채권의 구별합니다. 물권과 채권의 구별을 할 때 우선 제일 먼저 할 게 권리 분석을 하는 이유. 반드시 머릿속에 넘겨두세요. 낙찰 후 추가 부담이 있냐 없냐. 있냐 없냐. 낙찰 후. 그죠? 책이 두꺼워도 알만한 내용은 몇 가지도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책이 두꺼운 거는 3, 4부가 있어서죠. 그래서 권리 분석은 가볍습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을 하는 이유는 내가 낙찰받고 이걸 온전하게 내가 내 걸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겠냐. 추가 부담이 있겠냐.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에나 뭐 유치권이 있을 수도 있고 유치권 부담이 있으면은 잡아도 내가 이용하기 어렵죠. 법정지상권이 있어도 그런 건물이 있는 땅을 사면 이걸 내가 팔아먹기가 애로가 있습니다. 저도 못 팔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추가 부담 중에는 예를 들면 선순위 임차인들이 배당을 안 받아간 돈이 있다. 그럼 물어줘야 된다 이거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더라. 또는 뭐 위법 건축물인데 위법 건축물 있는 걸 샀더니 추가 부담으로 그거를 정상화를 시켜야 된다더라. 그런 제한들이 많이 있죠. 묘를 산 게 아니고 임야를 샀는데 묘가 몇 개 있더라.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거냐. 부담이 전혀 없는 게 좋지만 있어도 무방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죠? 부담이 없으면 좋지. 그건 최선인데 있어도 그걸 부담하고서라도 돈이 된다면 해도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 부담의 여부를 파악하는 게 그냥 권리 분석의 원리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물어볼 때 이러죠. 경매 실패 안 해보셨어요? 딴 놈들은 실패한 사례를 막 적나 봐. 적습니까? 그래서 실패를 왜 합니까? 내가 그러죠. 아니 실패를 왜 하냐?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물어봐요. 실패한 사례를 설명해주면 되게 관심 있어 한대 사람들이. 그럼 그렇죠. 네. 그걸 갖다 다른 사람이 얘기해. 그럼 아니 실패를 안 했는데 실패한 사례를 설명해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패했다 어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포심을 갖습니다. 누가 공포심을 갖죠? 교육생이. 겁을 잔뜩 줘야 그 다음에 어떤 면죄부를 딱 주면은 비싼 가격에 구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왜 다른데 사이비 종교들이 뭐라 합니까? 이 집안에 보니까 기운이 암울한 게 한 달 있다가 남편이 죽겠어. 그러면서 여자한테 딱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남편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와서 제사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해요. 분명히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 다 상술이 딱 뻔합니다. 공포를 조성한 후 지식을 판다. 굉장히 단순하지. 실패 안 합니다. 실패를 안 한다. 어떤 식으로 안 합니까? 부동산에 이게 제값 주고 샀냐? 실수냐 아니냐를 따질 것들이 한 10가지쯤 되면 뭐 하나 소홀해서 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두 가지만 보면 하나는 권리 분석이죠. 권리 분석을 했더니 법률적으로 내가 책임질 바도 없고 확실하더라. 법률적으로. 등기부등본산이 깔끔하고 다 말소돼서 그 다음에 위법 건축물도 아니고 됐네? 그 다음 시세 조사를 했는데 시세 분석을 했더니 확실한 거는 현 시세보다 싸더라. 그럼 그 이상 뭐가 오류가 생깁니까? 뭐가 실패할 수 있어요? 없다. 옛날에 몇십억을 얼마 벌었다는 사람이 쓴 책에 저희 이제 이사님이 근데 그런 건 또 잘 사봐. 이제 봐가지고 이제 누가 줬나 이렇게 줄을 이제 적어놨더라고요. 주유소를 샀다. 주유소를 낙찰 받았는데 전 주인이 자꾸 여기 와가지고 트럭인가 봉고를 세워놓고 뭘 수리를 한 것처럼 뻗팅기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차들이 이렇게 통과하다가 여기로 쏙 들어와야 되는데 요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를 안 들어오고 그냥 가는 거야. 장사가 안 됐다. 그래서 결국은 포기했다. 아니 장사가 안 됐다 그러면 등기 이전까지 한 거 아니에요? 이전했지 않습니까? 근데 뭘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냥 소유권을 버려버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실패 사례라고 들었더라고.
이런 경우는 장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응? 우리는 만약에 이걸 제가 샀는데 주유소를 여기서 이렇게 방해하잖아요. 차하고 사람까지 한 포대로 엮어가지고 어디로 던져버려. 그게 부동산입니다. 그게 실무 연수반에 있는 제3의 명도법이죠. 여러분들은 나라에 적이 침공하면 가만 놔둡니까? 가만히 있어요? 이런 거는 그런 걸 실패 사례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냥 다만 자기가 나약하고 괴로울 뿐이지. 근데 이런 게 실패 사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에 대해서, 특히 경매에서 내가 실패냐 성공이냐는 이 두 가지로만 보면 됩니다. 권리 분석 내가 잘했나? 시세 대비 싼가? 그 외에 없습니다. 물이 좀 새던데요. 제가 늘 말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물 안 새는 집이 없습니다. 타워팰리스도 새는데 어디가 안 샌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건 기대도 하지 마라. 요 두 가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포심은 필요 없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권리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 일단은 이제 재산에 대해서 이해하시죠. 민법상에는 재산법이 있고요. 신분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부천에서도 강의했을 때 이 법을 터득했어요. 여기서 강의할 때는 조금 난이도 있게 있었다가 부천에서 진짜 그야말로 50대, 60대 막 이런 아줌마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쉽게 설명하는 법을 터득하게 된 내가 쉽게 설명해야 되겠다. 자, 재산하고 신분법이 있어요. 앞으로는 이제 어떤 원리를 설명하면 그거는 권리 분석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원리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